1943년 겨울,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부는 압록강. 숨조차 쉬기 힘든 추위 속에서 낡은 증기기관차가 뿜어내는 뿌하는 기적소리와 치칙하는 거친 기계음이 얼어붙은 공기를 가릅니다. 짐칸처럼 어두컴컴한 열차 안, 영문도 모른 채 짐짝처럼 실려온 조선의 소녀들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설국열차의 꼬리칸보다도 더 참혹한 이 지옥행 열차의 종착지는 어디였을까요? 1991년 평균 시청률 44.3%, 최고 시청률 58.4%를 기록하며 온 국민을 텔레비전 앞으로 불러 모았던 전설적인 명작, 총 제작비 72억 원, 2년 4개월에 걸친 사전 제작, 그리고 필리핀, 중국, 사이판을 넘나드는 거대한 스케일,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진정으로 위대한 이유는 압도적인 규모 때문만이 아닙니다. 일본군 위안부 731 부대의 생체 실험, 그리고 금기시되었던 제주 4.3 항쟁까지 뼈아픈 역사의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처절했던 10년을 피와 눈물로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핏빛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처럼 구르고 잡초처럼 짓밟히면서도 끝끝내 살고자 했던 세 젊은이 여옥, 대치, 하림의 처절한 삶의 궤적을 따라가 봅니다. 그 시대의 지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차갑게 얼어붙은 만주의 백무사역. 열차가 멈추자 일본군들의 군합발 소리가 짐칸을 짓밟습니다. 그곳에서 남원 출신의 17세 소녀 윤여옥이 끌려 나옵니다. 호송장교는 두려움에 떠는 여옥의 댕기 머리를 일본도로 무참히 잘라버리고 저항하는 그녀를 기절시킨 뒤 처참하게 짓밟습니다. 여옥의 삶이 지옥으로 곤두박질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위안소라고 불리는 좁고 끔찍한 방, 감옥 같은 창살, 벽에 붙어있는 참혹한 위안소 수칙. 옆방에서는 매일같이 소녀들이 엄마를 부르며 울부짖고 저항하다 매를 맞는 소리가 피비린내와 섞여 진동합니다. 수치심과 절망에 빠진 여옥은 깨진 유리 조각으로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하지만 그마저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 또 다른 희생자가 찾아옵니다. 조선인 엘리트 대학생이었지만 강제로 학도병에 징집되어 중국 남경으로 끌려온 청년 최대치입니다. 가혹한 구타와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는 전장에서 야수가 되어가던 대치는 위안소에서 여옥을 마주하게 됩니다. 참혹한 지옥 한가운데서 만난 두 사람, 이들은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며 사람으로서의 온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대치는 굶주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산 뱀을 뜯어먹고 입가에 피를 흘리는 극한의 야수성을 보여주면서도 여옥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한 남자가 됩니다. 여옥은 대치에게 자신의 이름과 독립운동가인 아버지를 기억해달라며 자신의 뱃속에 대치의 아이가 자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잔인한 전쟁은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대치가 죽음의 사지 버마 전선으로 차출된 것입니다. 떠나기 전날 밤 두 사람은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마주섭니다. 나 내일 떠나. 살아있어. 알겠지? 꼭 살아있으라고. 대치는 철조망 위로 올라가 목숨을 건 키스를 나눕니다. 입술이 부딪히고 살이 찢기는 철조망의 고통 속에서도 이 입맞춤은 전장에서 서로를 버티게 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역사상 영원히 잊히지 않을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철조망 키스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여옥과 대치가 짐승 같은 생존의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또 다른 주인공 장하림은 동경대 의대생이라는 엘리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림은 일본인 연인 가츠코와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지만 식민지 조선 청년이라는 굴레는 그를 최전선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군의관으로 배치된 하림이 도착한 곳은 중국 하얼빈, 황실의 국화 무늬조차 없는 비밀스러운 부대, 바로 마루타 생체 실험으로 악명 높은 731 부대였습니다. 약냄새 대신 소독약과 시체 타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하림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광기를 목격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패스트균을 주입하여 죽어가는 과정을 관찰하고 시체를 소각장으로 던져버리는 만행.
얼어붙은 영하의 날씨에 사람을 묶어놓고 동상 실험을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총알이 몇 명이나 관통하는지 세어보는 관통 실험까지. 4억 명의 중국인을 죽이려면 4억 발의 총알이 필요하지만 세균전은 경제적이다. 미다 대위의 이 섬뜩한 대사 앞에서 하림은 의사이자 지식인으로서 깊은 절망과 구역질을 느낍니다. 마루타 감옥에서 고향으로 제발 돌려보내달라고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립니다. 하림은 미쳐버린 일본군 병사에게 외칩니다. 너희 일본 놈들은 미쳤어. 전쟁이 끝나고 100년이 지나도 지금 일들이 잊혀질 것 같아? 결국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고뇌하던 하림은 부대를 탈출해 미군 OSS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판으로 이동한 그곳에서 모진 고난을 견뎌내며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는 만삭의 여옥과 운명적으로 조우합니다. 하림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여옥에게 연민과 사랑을 느끼고 그녀의 곁을 지키며 새로운 삶을 꿈꿉니다. 1945년 8월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조국 해방의 빛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명의 빛은 이들에게 따뜻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온 하림은 경찰서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던 악질 친일 경찰 스즈키가 여전히 경찰 제복을 입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어, 스즈키. 하림이 스즈키의 멱살을 잡고 외치는 이 분노에 찬 일갈은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모순된 길을 걷게 된 대한민국의 아픈 출발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림과 여옥 앞에 전사한 줄만 알았던 최대치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치는 예전에 그 따뜻했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참혹한 전장을 뚫고 살아남은 그는 뼛속까지 공산당원이자 빨치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이념으로 반쪽이 난 한반도. 여옥은 이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오직 대치와 함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데올로기의 최전선인 제주도로 향합니다. 1948년 제주. 아름다운 섬은 4.3 항쟁이라는 거대한 학살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토벌대와 무장대의 피 튀기는 혈투 속에서 여옥과 대치는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참척의 고통을 겪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폭력은 무고한 개인의 삶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결국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자신을 그저 평범한 여인으로 기억해 주길 바랐던 여옥은 인민군 장교 대치의 아내라는 이유로 간첩 혐의를 받고 반역자로 몰려 형장에 섭니다. 김성종 작가의 13,000장 분량의 방대한 대하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송진아 작가와 김종학 PD의 만남은 이데올로기의 흑백 논리를 넘어 거대한 폭력 앞에서 발버둥치는 인간 본연의 휴머니즘을 그려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보았던 그 강렬한 장면들이 주는 짙은 여운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가슴속에 묵직하게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드라마가 남긴 깊은 감동 이면에는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역사적 왜곡과 편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첫째는 건국 주체 세력에 대한 폄하와 친일 프레임입니다. 드라마는 친일파가 곧 보수 우익이자 경찰이라는 등식을 강하게 투영하여 대한민국 초대 정부와 건국 주체 세력 전반을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건국 과정에서 실무적 역량을 가진 인재 등용이 쉽지 않았던 현실적 맥락은 지워진 채 대한민국 초기 국가기구의 도덕적 결함만을 부각한 편향이 두드러집니다. 두 번째는 미군에 대한 왜곡된 묘사입니다.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고 자유를 수호한 동맹군인 미군을 극중에서는 오직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 확보만을 노리는 점령군으로 묘사하여 객관적인 역사인식을 왜곡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산주의 세력의 위험성 희석과 미화입니다. 드라마는 좌익활동가나 빨치산의 행보를 개인적 고뇌와 민족의 비극으로 승화시킵니다. 특히 제주 4.3 사건 등에 대한 묘사에서 당시 남로당의 조직적 개입이라는 역사적 팩트보다는 오직 국가 권력의 폭력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시청자들이 공산주의 세력에 감정적으로 동조하게끔 미화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사 전반에 짙게 깔린 결과론적 허무주의입니다. 드라마는 이념은 무의미하며 오직 민족만 고통받는다는 패배주의적 시각을 주입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대한민국은 반공을 국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내며 번영을 이룩했습니다. 드라마의 허무주의는 우리가 피 흘려 선택하고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성과마저 폄하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명의 눈동자는 뼈아픈 근현대사를 돌아보게 만든 기념비적인 대작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편향된 시선을 걷어내고 균형 잡힌 역사관으로 과거를 바라볼 때 비로소 이 작품이 남긴 여명의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드라마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그날의 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